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공개되고 있습니다만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바꾸긴 어렵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부터 짚어주시죠. 예상보다는 실적이 좋았었죠. 매출이 다 늘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 매출이 1년 전보다 3% 늘었고 아마존도 9% 정도 늘었습니다. 매출은 뭐 그럭저럭 선방을 했는데요. 문제는 수익성이죠. 아마존의 순이익이 1년 전보다 15% 이상 줄었고요. 알파벳은 8.4%, 메타는 23.5%나 감소를 했고요. 그나마 마이크로소프트만 9% 늘어서 선방을 했습니다. 그동안 빅테크 하면 연관 검색어가 뭐였죠? 네,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조조정을 했지만 수익성은 되려 악화했다라는 거죠. 아마존은 2만 명 넘게 감원을 했고요. 알파벳 메타도 1, 2만 명씩 감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효과는 하반기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반기 전망도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미국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소비가 하반기까지 가겠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팬데믹 기간에 쌓아놨던 저축의 35%가량을 이미 썼고요. 연말까지 기간이 되면 65% 정도를 소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비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일단 빅테크의 핵심 사업의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도 하락하고 있고요. MS와 구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메타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혀왔던 가상현실, 증강현실 연구하는 회사의 영업 순손실은 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메타는 그나마 우려했던 중국 매출이 늘기는 했지만 미중 갈등 리스크가 여전한 게 또 큰 위험 요소죠. 중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 기업, 특히 미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패드의 긴축과 은행 위기에 따른 신용 경색이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빅테크도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또 이번 주에도 시청자들이 챙겨봐야 될 굵직한 일정들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현지 시간 2일부터는 FOMC 회의가 열리죠. 이 부분들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매각 문제는 일단 JP 모건 인수로 끝이 났고요. 그래서 이런 JP 모건 다이먼 CEO 같은 경우는 은행 위기나 파산은 이 퍼스트 리퍼블릭으로 끝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뉴욕 증시는 약보합 정도로 끝이 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고 큰 이벤트는 5월 2일과 3일, 미국 시간으로 2일과 3일에 있는 FM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25bp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인식이 되고 있죠. 금리 선물 시장에서 8, 90% 정도의 가능성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명서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향후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하는 부분이 들어가냐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파월 의장은 뭐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남기겠지만 긴축 중단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 12월이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FOMC에서도 성명서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갔었습니다.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었는데요. 이후 금리를 동결했었습니다. 이번에도 2018년의 일이 반복될지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FOMC가 있는 다음 날 4일에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지난주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애플도 예상보다 실적이 좋을지가 관전 포인트이고요. 또 한국에 더없이 중요한 반도체 경기인데 애플 실적 전에 AMD와 퀄컴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시장이 인플레의 가장 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5일 어린이날 미국의 4월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3월에 신규 일자리가 23만 6천 개였는데요. 이번 4월에는 18만 개 수준으로 조금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신규 일자리 평균 개수가 17만 3천 개였는데요. 이번에도 그 이하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인플레 우려가 좀 잦아들 수 있고요. 만약에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오히려 더 높이 나온다, 일자리 개수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악재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미국 외에 유럽과 아시아에도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유럽엔 2일엔 4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고요. 4일엔 금리 결정, 통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유럽의 인플레 둔화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폭은 현재는 25bp 인상 가능성이 높지만 오히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유럽이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면
3.75% 이상, 뭐 3.4%까지 가면서 한국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이번 주가 골든위크 기간이죠. 특히 중국은 리오프닝 이후 첫 장기 휴가를 맞습니다. 대부분 뭐 중국 여행 예약이 많이 있었는데 중국 여행 예약 액수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중국 여행, 내수시장 활성화이긴 하지만 이게 중국 향후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 내지는 주변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는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 중단 시사 부분이 들어가느냐, 미국의 고용 지표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그리고 중국 경제 훈풍이 부느냐 정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